미중 협상 얘기를 먼저 해야죠. 베센트 장관, 그다음에 허리펑 부총리, 트럼프 대통령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말 새 이제 두 차례 걸쳐서 베스 장관하고 허리펑 부총리 간에 이제 회담이 있었습니다. 첫날 회담할 때요.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좀 나왔습니다. 뭐 해프닝 같은 얘기도 있었고, 뭐 심지어는 중국 대표단이 갑자기 회의하는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냥 자리를 떠났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뭐 그런 얘기도 나오니까 이게 사실은 그만큼 이 두 나라 간의 이 관세 협상이라는 게 얼마나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첫 회담도 1차도 뭐 8시간의 장시간 회담이 있었고 2차도 길게 이렇게 회담을 상당히 좀 앞서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 표현도 이제 고행커가 쓰셨습니다만 그렇게 뭐 그냥 서로 인사하고 우리 좀 잘해보자 뭐 이 정도 얘기할 줄 알았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2번이나 했고 회의 시간도 길었고 그러니까 뭔가 얘기들이 서로 좀 꽤 오갔을 거라는 걸 추측을 해볼 법한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뭐 앞에서도 내용이 전해졌겠습니다만 실질적인 성과가 있었다, 뭐 경제 협의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데 합의했다 이런 내용들 좀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 협의 메커니즘을 구축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결국은 이번에는 이제 실질적으로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뭔가 이렇게 디테일한 이런 어떤 결과물을 어떤 합의를 이루지는 못했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가지고 하기 위한 뭔가 이제 어떤 레귤러리한 어떤 그런 어떤 협의체 이런 거를 이제 구성을 하겠다. 뭐 그 정도 얘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 뭐 관세율을 뭐 지금 145% 이거를 뭐 80%나 60% 내리냐 이렇게까지 아마 하기에는 양측 간에 아마 이견이 이렇게 쉽게 좁혀지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내일 뭐 나온다니까 한번 보죠. 중국도 공동성명 곧 발표한다는 내용 좀 들어보고요. 중요한 거는 앞서 이제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양측이 그렇게 서로 너네가 먼저 양보해. 나는 그냥 상관없어. 기다릴 수 있어. 나는 힘이 있어. 나는 준비 다 돼서.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양측 다 그렇게 녹록한 상황이 아니라는 점. 요거는 분명히 좀 확실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베스 장관 회의 협상 끝나고 난 다음에 브리핑 했었죠. 그 내용 한번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Good afternoon. I'm happy to report that we made substantial progres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in the very important trade talks. We will be giving details tomorrow, but I can tell you that the talks were productive. We had the Vice Premier, 2 Vice Ministers who were integrally involved, Ambassador Jameson and myself, and I spoke to President Trump, as did Ambassador Jameson last night, and he is fully informed of what is going on. So there will be a complete briefing tomorrow morning. 베스 장관 표정만 보면 어쨌든 조금 뭐 그렇게 굳어 있지는 않은데 옆에 있는 그려슨 대표는 되게 좀 굳어 있죠. 하여간 뭐 내일 결과를 보면 나오겠죠. 뭐. 자, 두 번째 책상 가보죠. 원전 얘기 좀 해보죠. 미국이 원전 발전 용량을 현재의 4배 수준으로 2050년까지 늘리겠다. 이제 앞으로 25년 남았습니다. 현재 미국의 원전 발전 용량은 100기가와트입니다. 한국형 원전, 한국형 경수로죠. 원전 이게 1.2기가와트 정도 되는데 이번에 체코에 들어가는 거는 1기가와트로 이렇게 조금 사이즈를 줄였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따지면 1기가와트 정도 보통 원전, 대형 원전의 발전 용량을 1기가와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현재 원전 기준으로 100개 정도짜리 그 원전 발전 용량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를 25년 뒤인 2050년에는 400기가와트까지 늘리겠다. 그 원전 기준으로 현재 100개 정도 원전이 미국에 있는데 이거를 400개까지 늘리겠다. 이런 얘기니까 상당히 대단한 그런 프로젝트고요. 보통 원전 하나 만드는데 10에서 한 12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 우리나라가 할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프랑스 EDM 같은 경우는 6년 됐는데도 아직 못 짓고 있는 것도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준으로 10에서 12년이니까 뭐 미국이나 다른 데가 뭐 프랑스나 이런 데서 한다고 그러면은 4, 5년 잡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그렇게 만만한 시간이 아닙니다. 이 사이에 원전을 뭐 거의 한 300기 가까이 지어야 된다는 얘기니까 간단한 얘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형 원전 얘기만은 아닐 거고요. 이게 이제 SMR이 아마 가장 이제 메인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 정도로 대규모로 원전을 이렇게 원전 발전량을 늘리겠다, 원전을 많이 짓겠다는 얘기인데 대형 원전이든 SMR이든요. 이제 그렇게 하려면
시간이 25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되게 촉박한 시간입니다. 그러려면 돈도 돈이지만 결국은 지금 원전을 짓는데 어떤 과정에서 들어간 여러 가지 규제들도 있고 뭐 안전 기준도 있고 등등등 굉장히 다양하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지금 수준대로 한다면 25년 안에 300기가와트를 만들어낼 수가 없죠. 그래서 원전 건설 가속화를 위해서 안전 기준 등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결국 이제 원전을 많이 짓겠다는 얘기는 AI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국가 차원에서 전폭적으로 밀기 위해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아예 국방부가 AI 데이터 센터를 핵심 인프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거를 이제 행정명령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포함시키고 있다. 내용이 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뉴욕타임스 보도 내용인데 이게 이제 행정명령을 지금 현재 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초안을. 이게 초안 내용이고 그 초안 그대로 될지 아니면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글쎄요, 25년 동안 이렇게까지 가능할지는 싶습니다. 근데 그 정도 의지 표현 정도라고 일단 봐야 될 것 같고 실제 이제 행정명령 사인할 때는 이 정도보다 조금 수치가 내려올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어쨌든 원전을 굉장히 밀겠다라는 것만큼 그 의지만큼은 분명할 것 같습니다. 이제 이거를 이제 굳이 이제 체크 두 번째로 가져온 이유는 미국은 아시는 것처럼 웨스팅하우스는 설계를 할 줄 아는 회사지 원전을 건설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이제. 그 원전을 누가 건설할 것이냐 이게 분명히 있죠. 뭐 미국 회사들도 건설하겠고 하겠는데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주요 뭐 주기기라든가 보조기기라든가 각종 인프라 같은 거 그런 걸 미국 내에서 다 해결 못 합니다. 미국의 제조업이 뭐 기반이 거의 없기 때문에 결국은 미국이 이렇게 원전을 대대적으로 짓는다면 전 세계에서 원전을 좀 직접 지을 수 있는 나라 한 6개 나라 정도 되는데 중국, 러시아 이렇게 빼고 나면 뭐 일본, 우리나라, 뭐 프랑스 이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도 사실상 인프라가 거의 좀 없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 제조 쪽의 기반은 그러니까 프랑스는 주로 설계 쪽이고 제조 쪽의 기반은 독일에 있는데 독일의 이 원전 제조 기반이 거의 무너져 있습니다. 결국 따지고 보면 이 얘기는 우리나라의 원전 이 인프라, 원전 이 공급망이 그 밸류체인이 미국이 이렇게 진짜 실제로 간다 그러면 대대적으로 우리가 들어갈 여지가 충분히 있다. 그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치 조선처럼요 원전도 뭔가 좀 굉장히 대형, 초대형 호황 사이클로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체크상 가보죠. 지난주까지 엔터주들 굉장히 좋았습니다. 엔터주들이 좋았던 가장 큰 이유는 역시 한한령 얘기가 좀 있었죠.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뭐 굉장히 구체화되고 이제 마침 막 금방 될 것처럼 얘기가 되다 보니까 엔터주들이 다시 최근에 크게 좀 오르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 기사, 이펙스라고 하는 C9이라고 하는 이제 에이전시인데 여기에서 보유하고 있는 IP죠. 이펙스 이제 아주 잘생긴 보이 그룹입니다. 이 친구들이 원래 5월 31일 날 중국에서 아주 큰 대형 사이즈의 공연을 하기로 했던 건데 갑자기 그게 지난 주말새 연기가 됐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한한령 이후 9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 아이들이 대형 공연을 한다는 기대감 때문에 엔터주들의 주가가 사실 C9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4대 엔터사들이랑 관계도 없는데도 이렇게 주가가 좀 많이 뛰었었는데 이게 이제 연기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오늘 좀 여파가 좀 있겠죠, 엔터주들. 그동안에 좀 많이 올랐던 데 따른 그런 부담도 좀 있고요. 일단은 C9 회사 측에서는 다른 지역에서 공유도 논의 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좀 이미 원래 하기로 했던 것도 연기가 된 상황에서 다른 데서 논의하고 있다는 얘기가 별로 시장에서 그렇게 약발이 먹힐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한한령이라는 거에 대한 부분이 우리는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중국 쪽에서는 이게 마치 이제 어떤 본물이 터질까봐 좀 부담을 좀 갖는 모양이다라는 해석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아직까지는 공연이 연기된 배경은 확인이 좀 되지 않고 있는데요. 한한령에 대한 부분들 이게 좀 우리가 너무 앞서가는 부분이 있지 않았냐는 것도 다시 한번 이번 이 기사를 통해서 한번 되새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모닝체크 마치겠습니다.